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매수세를 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세계 증시도 전반적으로는 힘이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선물 시장 보시면 뭐 0.8%, 0.5%이 정도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뭐 하루에 1, 2%씩 빠지는 상황에서 0.8% 상승 출발하는 게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일단 그냥 뭐 그냥 평온하게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좀 큰 그림으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계속 그 상황 똑같습니다. 일주일째 계속 그 얘기 드리고 있어요. 세계 증시는 한 달 반째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 싶은 증시도 제법 많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거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거.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달 반 동안 많이 빠진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미국 증시. 아무튼 지금 이제 많이 하락이 진행돼서 추가로 하락되기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이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보긴 보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제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매수세도 일단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단기 낙폭과대 계속 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매수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정말 깝깝한 상황이죠. 근데 이 깝깝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가 이 칠 수 있는 자신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회를 기다리는 거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된다. 내가 충분히 기다려보고 마음에 드는 찬스가 나왔다 싶으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 그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지금도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뭐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투자의 결과는 이제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하여튼 근데 일단 시장은 뭐 옆으로 기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하락을 지속 중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확 붕괴시키고 막 레벨 다운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일단 최근에 만들어 놓은 어떤 직전 저점 자리를 겨우겨우 근근히 깨지는 않고 버티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같은 상황이 정말 저도 한 번씩 매매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유혹이 좀 많이 오긴 와요. 이쯤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면 급반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솔직히 뭐 상승 베팅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주식 같은 거 내가 평상시에 봐놓은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많이 떨어진 거 있으면 지금쯤 저점 매수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혹은 아니다, 당장 금융위기 온다, 지금 풋옵션을 사면은 떼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이래저래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투기적인 베팅을 해보기에 굉장히 좀 어떤 좀 그런 욕망이 좀 끌어오르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이게 주식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자리가 유혹이 굉장히 큰 자리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유혹이 큰 만큼, 근데 그만큼 얻어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라고 아무튼 보고 있으니까, 위험이 굉장히 큰 자리니까 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투기적인 베팅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좀 진짜 이 뭐 어떤 뭐 그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진짜 나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본인이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남들이 돈 벌었다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람마다 다 또 돈 버는 때가 있거든요. 자기의 때가 오면은 다 돈 법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그 마음 급하게 안 먹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슈들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점검을 할게요. 일단 보시면 오늘 중국에서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좀 혼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잘 나온 것도 있고 잘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혼조하게 나왔으니까 뭐 그다지 뭐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제 생각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감산 소식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니까 얘가 감산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제 생각에 이게 한국 증시에 오늘 상당히 큰 호재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요 이슈 좀 우리가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한 가지 좀 더 좀 이야기할 게 있다면은, 그 지난번에 영국 양적 완화 이슈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요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갔어요. 워싱턴 포스트인가를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기사에 따르면은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이 영국의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오름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박살난다,
이걸 잡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한 가지가 좀 더 있긴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이 영국의 일부 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 디폴트 우려, 뭐 마진콜, 대규모 마진콜 우려 이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이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뭐 QE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 대규모 펀드들, 뭐 특히 뭐 연금 펀드들이 이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마진콜, 대규모 마진콜 위기가 나서, 얘네가 마진콜 나면은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날 수 있거든요. 진짜 금융위기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이 영국 QE가 나온 배경으로서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아서 요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잉글랜드 펜션 뭐 LDI라는 상품인데, LDI라는 상품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진콜이 났다, 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는 이 명확하게 나온 기사는 일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뭐 마진콜 사태가 나서 뭐 돈 까먹은 거는 한국 돈으로 1,500억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1,500억이면 물론 큰 돈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뭐 그냥 작은 돈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위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이 갑자기 나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태를 하여튼 영국 그 펜션 펀드의 마진콜 사태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안 그래도 책을 하나 좀 본 게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좀 일자별로 좀 살펴보긴 했는데, 하여튼 좀 비유를 드리면 좀 이런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들을 쭉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큰 파이프가 있어요. 큰 파이프에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압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어딘가로 나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약한 부분을 뚫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땠냐? 뭐가 하나 삐죽 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일로 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이 새는 걸 여기를 일단 급하니까 막아요. 근데 여기를 막으면은 이 압력이 계속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로 또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또 한 군데 새요. 그럼 이거 급히 가서 막아요. 또 이거 막으니까 또 다른 데서 물이 셉니다. 그럼 여기 가서 또 급하게 막고요. 여기 가서 또 급하게 막고, 결과적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는, 여기 터지니까 여기 터지는 거고, 여기 터지니까 여기 터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이 연쇄적으로 좀 커지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터진다 그러면, 뭔가 하나 샜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막았다 그러면 조금 반등하고, 또다시 대폭락하죠. 또 다시 어딘가 터졌다 이러면서 대폭락하고, 또다시 이거 막았다 그러면 또다시 약간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이걸 뭐 6개월 1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뭐 이거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런 시세가 언제까지 갔냐, 이 결과적으로 수압이 줄어들 때까지 간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 거죠. 어떤 이 시장의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뭐 그런 조치, 무제한적인 뭐 양적 완화, 뭐 거의 뭐 그러한 조치로 살릴 때까지, 혹은 뭐 공매도 금지가 나온다거나 이런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시장이 이제 계속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해 투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빠진 거죠. 이게 사실 그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비유가 좀 적절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뭡니까? 이 강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죠. 뭐냐면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긴축을 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담,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 뭐 자금이 하여튼 모자란다, 유동성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파이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슬슬 약한 고리에서 하나씩 크랙이 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뭔가 이 누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며칠 전에 터진 게 그겁니다. 며칠 전에 터진 게 영국 그 연금 펀드 관련해 갖고 마진콜 사태, 그게 일단 하나 삐죽 튀어나온 겁니다. 그게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영국이 QE를 통해서 급하게 이거 막았죠. 근데 문제는 이건 14일까지 막았기 때문에 14일 이후엔 또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이 안 새게 하려면 파이프를 바꾸던가 수압을 줄여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런 건 없이 당장 새는 데가 있으면 새는 것만 막는 조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띄는 조치는 일단 뭔가 하나 나온 거예요. 눈에 띄는 크랙은 하나 보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오늘 책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이런 관점인데, 지금 이게 영국이 이런 일이 나면서 이게 하나가 터져 나온 게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그걸 황급하게 틀어막는 과정, 이러면서 이제 증시가 변동성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데 보면은 뭐 정점이 아니더라도 뭐 증시가 하루에 뭐 8% 10% 폭락하고 다음날 또 10% 올라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2에서 3% 움직여도 우리 막 난리가 나는데, 정작 막 8에서 10%씩 움직이면 우리는 이런 데에 과연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 2, 3% 움직이는 것도 대응을 못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 이렇게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흐름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 포지션적으로 추세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뭔가 포지션 딱 잡아놓으시고 엉덩이 무겁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 있으시면 뭐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일단 자신 없다라는 입장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완전한 어떤 위기 상황이다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뭐 준 위기 상황 정도인 것 같습니다. 준 위기, 그죠? 어떤 대형 위기에 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이제 어떤 유동성이 나오면 조금 해소가 됐다가 또다시 어딘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했던 것처럼 물이 또 새면은 그게 이제 또다시 어떤 큰 위기로 갈 것처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진짜 큰 위기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여튼 준 위기 상황이니까 뭐 이슈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낙폭 과대, 증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세계 정부들이 어떤 부양책이나 안정책, 시장 개입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소 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좀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계속해서 좀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뭐 자연적인 반등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당장 위기가 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세계 경제가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영국 CPI는 뭐 그럭저럭 괜찮게, 프랑스죠. 프랑스 CPI는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될 CPI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CPI입니다. 유로존 CPI 발표 예정이고, 미국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거기 때문에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의 생각은 좀 그렇긴 해요. 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좀 예상치가 높게 잡혀 있어서 서프라이즈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제 독일 지표 보니까 독일 지표가 또 서프라이즈 했었죠. 야, 이거 저렇게 예상치 높게 잡아놨지만 서프라이즈 나오는 게 아니야. 또다시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다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어제 독일 지표 보니까요. 하여튼 근데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전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 지표를 재료로 해서 웬만하면 뭐 반등 시도하지 않겠냐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그냥 이제 저거를 어떤 재료로 활용해갖고 그냥 이 시장을 상승시키는 재료로 써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표가 너무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나오면 긴축 우려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오르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인플레가 뭐 떨어져서 괜찮다고 나오면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야 인플레 괜찮네 이러면서 긴축 우려 완화라고 오르고, 전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모릅니다. 뭐 지금 저의 생각이 너무 좀 편향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지금 여러 지표들이 지금 단기 낙폭 과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서, 통계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베팅보다 상방 베팅을 했을 때 수익 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 이거는 그건 맞긴 맞거든요. 그게 이제 상승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 말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방 베팅이 이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긴 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일단 뭐 그런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뭐 간단하게 뭐 있었던 일들 점검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중국 증시 빠졌죠. 예, 뭐 PMI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졌고요.
다중바닥형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은근히 내려와서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들은 일단 붕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긴 갔는데, 글쎄요, 요즘에 그 중국 정치권에서 무슨 뭐 하여튼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증시가 당장 변동성을 확대시키지는 않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뭐 정부에서 하도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위안화 오래간만에 강세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로 여러분들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환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달러가 약세가 돼야 얘가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건데, 달러는 여전히 강하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 위안화는 이 중요한 정고점 자리 돌파 안착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지금 정고점 자리 매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주봉상 중요한 자리 한 7.2, 7.3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지금 그 결과적으로 매물 소화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 이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전고점으로서의 의미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오랜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 급등했던 이런 피로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항 부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중국 정부가 딱 맞게 개입을 해줘서 조정의 핑계거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세 전환은 아니죠. 그죠? 명확하게 고점이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라 좀 불안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위기가 지금 준위기 상황이라 또 앞으로 또 뭐가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세상에 하여튼 좀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는 일단 뭐 조금씩 빠지고는 있어요. 대폭락은 아닌데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응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조건이면은 그래도 증시 좀 반등할 만 하거든요. 근데 이 반등을 잘 못하고 있네요, 증시가요.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입시다. 일단 아직까지 매수세는 안 보이니까 당연히 매수 베팅하면 안 되겠고요. 일단 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 그래도 좀 이 쌍바닥에 대한 지지력 확실히 보여주면 그래도 아시아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보여주면 또 이제 계속 또 빠지겠죠. 줄줄줄줄.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그냥 줄줄줄줄 잘 빠지고 있고요.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잘 빠지고 있고, 엔화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이긴 하죠. 이 자리가. 왜냐면 지난번에 그 인민은행이 한번 세게 개입했던 자리인가, 그렇죠. 이 자리가요. 맞다. 인민은행이 아니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30몇 년 만에 그 개입해갖고 이 장대음봉 나왔던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엔화 이 자리 쉽게 돌파 한차까지 못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니케이 지수는 빠지고 있고, 얘는 더 이상 이제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이면 여기 이 일본 정부의 개입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 5거래일간 여기 저항 넘어가려고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 하락을 멈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성 찾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2거래일, 3거래일째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시 상황이 그런 게 있다고요. 야, 저렇게 저항이 누적되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네, 버티고 있네, 이런 상황이죠. 약간 느낌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요.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도 그래요. 오를 것 같은데 안 올라요. 그럼 이제 호되게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원하게 빠지다 말았죠. 그래서 282가 282.5 정도 되는 자리가, 이 자리 부근이 사실 좀 어떤 좀 이걸 사실 지킨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중요한 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물론 종가상으로 붕괴시킨 거긴 한데, 뭐 이 정도 붕괴시킨 거는 딱히 뭐라 좀 할 말이 없고요. 물론 이걸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 한국 증시가 아래쪽으로 대폭락을 하고 뭐 시세가 진행되려면은 빨리 이 282 부근을 저 멀리 벗어나야 돼요. 아직까지 이 282.8 이 자리의 영향권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래서 뭐 대폭락이다, 뭐 반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것만 보면은 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뭐
반등이 자연스럽다 이런 거는 일단 뭐 저의 의견이자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낸 저의 의견인 거고, 일단 당장 눈에 띄는 매수세 이런 건 일단 보이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잘 빠지다가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마이크론 감산 소식 덕분에, 호재죠, 한국 증시에는요. 호재들 덕분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보시면 약간 매수세를, 삼성전자는 좀 그런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수세 같은 걸 좀 보여줘가지고 다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줘서 이제 좀 그래도 반등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대략 81,500원, 81,600원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좀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는 지지력 안 보이니까 계속 빠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3거래일 동안 53,000원을 지키고 있다라고 좀 무리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3,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53,000원 완전히 아래로 내려앉히면 좀 깝깝하고요. 하여튼 뭐 53,000원 자리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선물 거래량이 50만에 육박을 했고요. 솔직히 좀 이번엔 좀 지금까지 지난 1년 반 정도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아닌가? 1년 정도 빠진 건가요? 하여튼 근데 이 가장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좀, 그죠? 하여튼 뭐가 좀 가장 좀 과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 거래량 50만에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찢고 나왔으면은 통상적으로 다 반등을 했던 역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근데 반등할 가능성은 이런 걸 보면서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선물 거래량이 50만에 볼린저 밴드 거의 뭐 바깥 부근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풋옵션을 300억이나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내내 개인들이 거의 풋옵션을 1,000억을 산 거거든요. 이러면은 뭐 거의 뭐 하방은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올 만한 뭐 그런 재료가 없고 불안하니까 지금 당장 이제 반등은 못 하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자그마한 핑계로라도 진짜 지금 이 개인들 풋옵션 1,000억 가까이 산 거 다 녹여버릴 수 있고, 제법 어쨌든 좀 답답한 구간 혹은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오거나 그런 것도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드렸고, 코스닥 시장은 여기 전저점 자리 여기 테스트하고 있죠. 962자리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직 962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레벨 다운은 됐죠. 962 자리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한 3, 4거래일째 하고 있다. 이번 주 내내 지지와 저항 테스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960자리를 뭐 완전히 이 부분을 벗어난 건 아니고 이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뭐 다양한 지지선들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뭐 925, 873, 825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한국 증시 다 봤고요. 미국 증시 오늘 이제 그거라고요. 미국 증시 이 지난 일주일간 결과적으로 S&P가 3670 정도 되는 자리를 한 5, 6거래일 동안 버틴 거잖아요. 여기서 버텼으니까 이 버티다가 이제 어젯밤에 하락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밤에 이런 자리를 완전히 레벨 다운 시켜주는 게 자연스럽긴 할 거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겠어요. 이러면 이제 하락 쪽 분위기도 급속히 식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뭐 3600, 뭐 70이고 이런 자리는 어떤 무거운 지지력, 반등을 위한 어떤 든든한 어떤 지지선 자리가 완성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큰 그림상에는 사실상 이제 이 전곳, 이 쌍바닥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사실상 쌍바닥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굳이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렇게 저점이 좀 낮아졌지만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사실상 이제 계속 큰 하락 추세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보는 게 일단 더 합리적인 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저점 자리를 지금 이제 붕괴시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자리죠. 전저점은 중요한 지지선이 지나가는 무거운 어떤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를 깨더라도 한 방에 깨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을 빼거나 뭔가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좀 살펴봤고, 나스닥도 그렇죠. 11,250이라는 자리를 지금 일주일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락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는 하나, 또 오늘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지난 5, 6거래일 동안 11,250이라는 자리에 아주 이 콘크리트 같은 지지선을 만들어버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 잘 봐야 될 것 같다. 더군다나 방금 이 영상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물가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같이 시장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빅스 지수까지만 보고 마칠 건데, 빅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34 정도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요.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이게 34를 오늘 넘어가는 그림까지는 좀 아닐 것 같긴 해요. 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좀 하여튼 일단 뭐 지금 답답한 움직임 보이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여기서 뭐 올라가나 내려가나 솔직히 지금 빅스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빅스에 관해서 뭐 큰 이야기 드릴 만한 건 없는데, 하여튼 34자리 지지와 저항 테스트 잘 보시고 30자리 지지와 저항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4 저항 테스트, 30 지지력 테스트,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다 그죠? 뭐 달러도 좀 내려오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증시 반등을 할 조건들은 좀 괜찮긴 한데, 근데 하여튼 매수세가 안 보이니까 일단 오늘 밤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금리들도 최근에 오르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반등할 만한 매크로적인 조건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영국 금리도 그렇죠. 영국 금리도 양적 완화되니까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치솟던 금리, 치솟던 달러가 쉬어가고 있으니까 반등할 조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날 휴장이죠. 아무리 월요일날 휴장이라도 저기 미국장 마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영상이 없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